양심에 물어봐서 그분이 잘 얘기를 안 해주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가벼운 뭐 사례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아주 바쁜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 인터뷰가 좀 허락됐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김관영 지사님이랑 처음 통화해 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고발뉴스 네. 이상우 기자입니다. 예,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아이고, 제가 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재임 시절 많은 일 하셨는데도 뭐 취재도 전화도 한번 못 드렸는데 이렇게 이거 무슨 말씀? 뒤늦게나마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워낙 바쁘시니까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뭐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네. 뭐 전북 지선 같은 경우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지 뭐 결과는 뭐 예측대로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례적으로 김관영 우리 무소속 후보 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만 43.2% 이원택 후보를 따돌리셨어요. 이거 예측하셨습니까? 네, 뭐 조심스럽게 제가 출마 선언 이후에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네네. 지역에서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좀 알게 됐습니다. 야, 저 국민들 무섭네요, 정말로. 네, 대단해. 그렇습니다. 예. 그 정청래 지도부의 이 오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도민들이 경고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지금 거대한 움직임이 더 크게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을 뭐 누벼보시면 더 잘 파악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게 오랫동안 당인을 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결정하게 된 뭐 계기 뭐 대충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사랑했던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다만 이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이런 잘못된 공천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전북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당신이 이것을 책임지고 같이 좀 앞장서서 해놔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있어서 네네. 예, 지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오창희 인권연대 국장도 나와 계신데요. 네네. 상당히 지금 뭐 전북 선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관영에 대한 처리와 네, 그러니까- 이원택 의원에 대한 처리가 네네.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라는 도지사님 것이고요. 이런 겁니까? 이를테면 어떤 후보는 친청, 그러니까 친정청래계 후보고 어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친하지 않은 후보여서 갈라진 거다. 예. 뭐 예를 들면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이원택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정청래 대표의 양심에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양심에 물어봐서 그분이 잘 얘기를 안 해주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가벼운 뭐 사례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원택 후보가 네. 도당위원장을 그만두고 이 도지사 출마를 중간에 했거든요. 네. 근데 도당위원장을 맨 처음 취임할 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도당위원장을 네. 중간에 그만두고 도지사 혹여라도 출마할 의향으로 이 도당위원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하.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이 그런데 있었군요.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갈 때 네. 나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대표가 하도 나가라 해서 나는 나간다
아, 설마요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요. 이 지역에서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아, 그거 확인이 됩니까 팩트로? 아,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뭐 수십 명이니까요. 오 마이 갓. 그러면 그 그리고- 공정성 시비가 당연히 제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러다 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든지 이원택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정청래 대표랑 그 친분 관계가 왜 있는 작년에 거죠? 정청래 대표가 네.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네네. 전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 중에 네네. 이원택 의원이 사실상 가장 열심히 도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은의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 뭐 민주당 내의 정설이었죠. 네, 여하튼 뭐 관련해서 이원택 또 후보의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열린 네. 마음으로 저희가 반론도 뭐 하신다면 들어는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지금 뭐 사실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게 이제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그 이원택 후보 측이 공격이 좀 힘을 받았었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검을 그 내란 동조다 해가지고 저를 6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네, 6번이나 하셨구나. 네네. 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밀심사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이후에도 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해가지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를 압박을 했어요. 김관영을 컷오프 시켜라. 주면 안 된다. 예. 아, 예.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것을 이유로 컷오프 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에 그거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 과정은 민주당에 있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죠. 아하. 자, 지금 뭐 오늘 뭐 민주당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우리 저 지사님 덕분에. 지금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제 혹시 그 정청래 대표 인터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집중이 됐어요. 전북 상황과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전북이 접전 양상이다. 예, 라고 얘기하고 한 기자가 전북 도민들이 국회 와서 규탄대회까지 열었는데 전북 일정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이다. 저희 어머니 고향도 전북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기자가 재차 물었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당정청으로 가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마음속에는 가장 핫한 곳이 전북일 겁니다. 그럼요. 전북 때문에 아마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네. 전북에서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면 사퇴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아마 그 공천 과정에서의 오점으로 제기가 될. 다른 지역보다 또 중간에 불공정을 이유로 안호영 의원이 12일간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도 않으시고 말이야. 거기도 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소속인데 전북의 발전이 이게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께서는 절대 복당은 없다고 지금 단언을 했단 말이죠. 제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제가 복당을 신청할 이유도 없고 가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공정과 상식이 다시 회복되어야지 저도 민주당에 다시 떳떳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 승리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아무나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 그냥 꽂아서 두면 여기는 항상 수긍하는 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지금 전북 도민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 한번 나중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바쁜 시간인데 지금 허락을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근데 김관영 지사님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일탈, 뭐 독주 이런 걸 심판하고요. 민주당을 정상화해야 되는 숙제도 지사님한테 있겠지만 네.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도정을 이끌어 가실지도 궁금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제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도민들은 지난 4년간 김관영 지사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버려놓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기를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출마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민들의 그 요구에 부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아까 당정청 문제는 네. 제가 설사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청와대나 기타 여러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이원택 후보에 뒤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인맥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전북 발전을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말씀을 되게 명쾌하게 하시네요.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쁜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선거전 또 치열해질 텐데 저희 네. 뭐 인터뷰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말씀을 되게 네. 명쾌하게 하시는 분이네. 여기 전북이 네. 이게 새만금 지금 이제 그 투자 그리고 개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 그죠. 정부에서 완전히 새만금을 이제 그 뭐 현대차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유치하고 이렇게 발표를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정청의 관계가 좋은 전북도지사를 전북도민들은 아마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관영 현 지사가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좀 분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체제에서 보면은 약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서로 상호간에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그렇죠. 전북지사의 김관영이 된다? 네. 그러면 사실 정청래 방금 아까 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선 되게 어려운 상황 그렇죠. 가장 네. 큰 아마 전북 도민 아킬레스가 될 거예요. 예, 당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아마 정청래 대표 심판을 나설 거니까 그냥 연인과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편. 오늘 우리 조정식 국회의장의 당선과 우리 김관영 무소속 네. 현재 지사입니다만 약진 둘 다 정청래 대표한테는 아주 악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중앙 언론에 좀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잘 몰랐던 여론일 수 있는데요. 전북 지역의 중앙 언론들 있잖아요. 전북 지역 방송사들.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공천 과정 그리고 이원택과 이 김관영에 대해서 심사, 이렇게 윤리 심판 뭐 이렇게 받는 게 그 너무 좀 차별적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인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전북 도민들에게는 정청래 대표의 이번 공천 과정, 이원택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많이 근데 사실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공장의 전폭적인 사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만 크리티컬 네. 매스 한 30만 정도 동시 접속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로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한 30% 정도는 자기가 얻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북에서 좀 터져버린 겁니다. 네. 전북의 시민들은 뉴스공장의 소위 말하면 여론 장악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 사안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전북도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뉴스공장에서 거의 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신 거야. 아니, 그리고 매 순간 잘못했는데 특히 네. 잘못했던 건 아까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안호영 의원이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그러면 한 2, 3일 지나 보통 가서 난 처음에는 네. 안 가길래 죄송합니다. 네네. 저도 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만큼 부족했는데 전북에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단식을. 네네네. 근데 여기서 국회에서 하는데도 안 간 거야. 난 나중에 알고. 당대표실 지나가는 입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 2, 3일 있으면 가서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찍는 예를 들어 다른 당이라도 그때 우리가 기분 나빴던 다른 게 당에서도 왔잖아. 국힘 원내대표도 왔었어요. 네, 왔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냐. 이건 정말 몰인정하고 매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냥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었나? 우리가 아는 정청래는 정청래 당대표 한 번 더 할 거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이런 데서 정말 좀 긁힌 것 같아요. 국민. 아니 정청래 전북 대표가 도민들도 아쉬운 게
정 당대표를 정말 다시 할 생각이 있으면 더 가야지. 그렇죠. 예? 자기한테 이게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자기 상처에 사실은 데일밴드 붙이는 행위야. 네.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 조국 대표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 좁게 나중에 흐르지? 한참 뒤에 병원에는 갔지만 그거는 정말 사후 병원 가서도 또 뭐 약물이었고. 대사가 좀 아니, 지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쩔었어. 내키지 않는 거 한다는 게 뭐 너무 티가 났는데 음. 당 대표는 개파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친청계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이 왜 다른 데선 따뜻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요즘에 보면 정말 너무 아프다. 그 고약한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근데 지금 아니 만약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표 떨어지면 다 그거예요, 사실. 진짜 그 큰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기사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전문이 곳곳에 실려 있는데 정청래 대표 스텝이 지금 완전 엉켜 있어요. 계속 김관영 물어보니까 계속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또 아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방에서 오지 말라는데 이거 대표가 전국을 돌며 선거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보수 결집 지역에서는 대표가 움직이는 게 역효과라는 입장도 있다. 되게 아픈 질문을 이제 출입 기자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간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어제 종이의 TV인가 그 몰카성 인터뷰를 네. 그 우리 하정우 수석이 당했잖아. 그러면서 괜히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하는 게 잡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질문이 던져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정청래 지도부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단체의 글 중에 하나 그런 게 들어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형님이고 아우님이고. 정치는 형님 정치로 해요. 그럼 형님 정치 핵심이 뭐냐면 동생이 아프거나 동생이 단식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형님 아우님 하면서 실제로 그 원리도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 초등학생 보고는 뭐 오빠라고 부르고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청래 씨가 정신 차릴 문제인지 민주당원들이 정신 차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